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청남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방길환입니다. 오늘은 중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으로 도서 소개 카드 뉴스 만들기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의 아젠다인데요. 이제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해서 먼저 함께 알아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수업 사례 소개입니다. 실제로 제가 수업을 어떤 흐름을 가지고서 진행을 했는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수업 적용을 위한 준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세 번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들께서 수많은 동영상들을 보실 텐데 그냥 다른 선생님들 어떻게 수업했나 라는 공유의 목적도 있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의 수업을 어떻게 또 다양하게 풍성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되게 고민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제 수업을 선생님들이 계신 학교의 환경에 맞게 적용을 시킨다라고 하시면은 그때 어떠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어떤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 번째에서 좀 깊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과정 재구성이고요. 성취 기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취 기준은 제가 맡은 학년에서 이제 3개를 뽑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읽기를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라고 해서 저희가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이잖아요. 그만큼 아이들에게 독서가 얼마나 중요하고 독서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같이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한다 였습니다. 카드뉴스라는 그 매체의 속성을 잘 살펴보면은 그만큼 핵심 정보를 잘 드러내도록 내용을 구성하는 게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 성취 기준도 제가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드러내는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서 글을 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다양한 표현을 한다. 이 표현의 측면에서 아이들이 카드뉴스라는 어떤 매체를 가지고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느낌이나 그리고 또 경험들,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경험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세 번째 성취 기준도 제가 선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수업 사례 소개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흐름인데요. 1차 시에서는 도서 소개 카드 뉴스 활동 안내를 아이들에게 하였고요. 그리고 2에서 8차 시는 책 선정 및 독서 일지를 작성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9에서 12차 시는 이전에 읽었던 독서 일지들을 종합하여서 카드 뉴스 원고로 작성하게끔 만들었고요. 그리고 카드 뉴스 만드는 시간을 따로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13차 시에는 아이들이 만든 카드 뉴스를 다른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1차 시에서는 도서 소개 카드 뉴스 활동 안내를 하였습니다. 우선은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 질문을 좀 해보았어요. 책을 왜 읽어야 할지, 그리고 책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을지, 앞에서 본 성취 기준에서 그 읽기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먼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수업이 다 끝나고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평가, 자기 피드백을 할 때 그때 동일한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 그 차이를 좀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업의 흐름에 대해서 전반적인 안내를 하였습니다. 책을 선정할 것이고 독서 일지를 작성할 것이고 카드뉴스 원고를 작성하고 카드뉴스 만들기 등을 할 것이다 라고 안내를 해주었고요. 1차 시에는 패들렛을 활용하여서 아이들의 생각을 좀 공유하고 그리고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에서 8차 시는 책을 선정하고 독서 일지를 작성하게끔 하였습니다. 우선은 아이들에게 책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었고 그리고 보이는 것처럼 저희 학교 추천 도서 목록을 아이들에게 제공하여서 이 안에서 선택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서 일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격 수업 기간 동안에는 구글 설문지를 활용하여서 아이들이 오늘 읽은 책의 쪽수도 적어보고 책을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문장 또는 궁금했던 점, 새롭게 알게 된 점에 대하여서 적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등교 수업 때에는 독서 일지 활동지를 아이들에게 주어서 이제 그날 읽고 작성하고 걷는 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활용했었던 것은요, 구글 설문지와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9에서 12차 시는 카드유스 원고 작성 및 만들기를 하였는데요. 이때는 유튜브와 미리 캔버스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카드유스 그리고 실제로 카드유스를 만들 수 있게끔 안내를 하였습니다. 자, 우선 보이는 이 화면은요, 유튜브에 보시면은 카드유스 만드는 방법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아이들이 그나마 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영상을 선정하여서 아이들에게 공유를 해 주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실제로 카드유스를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었습니다. 친구는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김수현 작가의 책을 읽고 이런 식으로 나름 자기가 어떤 내용을 카드유스에 담을지 그리고 카드유스를 어떻게 구성할지 어떤 이미지들을 활용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 생각을 해서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13차 시에서는요. 아이들이 만든 카드유스를 공유했어요. 저는 아이들이 만든 그 카드유스 결과물을 패들렛에 제출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각자가 친구들이 만든 카드유스에 이제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동료 평가, 동료 피드백이 이루어지게 하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선 차시에서 아이들이 카드유스를 만들 때 주로 순회를 하면서 아이들과 피드백을 주고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13차 시에서 아이들은요, 이런 식으로 깔끔해서 보기 좋았다. 그리고 줄거리를 다 말하지 않아서 호기심이 들어 읽고 싶어졌다. 또는 이제 책의 전체적인 배경들, 이 그림을 사용해서 전체적인 배경들을 알 수 있기도 하였고, 그리고 이제 호기심을 또 유발하였다. 네,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친구들의 카드유스를 보고 댓글을 달아주었고요. 또 하나의 사례는 이제 디자인과 내용에 공을 들인 것이 티가 났다. 그리고 이제 책 내용이 노트 필기와 관련된 거였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또 실천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스로 한번 본인들의 활동을 성찰해보는 자기평가, 이제 자기 피드백 시간을 가졌어요. 우선은 이때에는 저희 성취 기준을 앞에서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핵심 정보를 어떻게 본인이 선정하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끔 질문을 하였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상적이었던 장면이나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잘 담아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친구들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을 대표로 선택해서 카드유스에 넣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서 소개 카드유스 만들면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물어보았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책 소개 영상이나 다른 기업들 광고 보면은 카드유스가 되게 많이 보였었다고 해요. 근데 본인들이 자기가 직접 이런 높은 퀄리티의 카드유스를 만들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기술을 배운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제 책을 소개하려면은 책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또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도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료 피드백을 참고로 하여서 본인이 더 보완하고 싶은 점에 대해서도 생각하게끔 하였는데요.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등장인물들의 대사나 작가의 표현법을 통해 책을 소개하긴 했는데 다음에는 직접 만든 책에 어울리는 문구들을 중심으로 제작을 해보아도 신선할 것 같다라고 그리고 책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넣어도 유익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수업을 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생각 질문으로 독서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물어봤었잖아요. 마지막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1차 시 때 이야기했던 것과 지금 13차 시 때 이야기했던 것이 물론 아이들이 독서가 필요하다라고 공통되게 말은 하였지만 어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나 근거가 질적으로 많이 다르다라고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많이 느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아이들이 활동했을 때 이제 교과 세특을 어떻게 써 주었는지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역량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해주었어요. 카드유스를 만드는데 필요한 어떤 디자인 프로그램을 다루는 역량이 이제 탁월하다.
그리고 이렇게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하고 있다라고 역량 중심으로 세특을 좀 써주었고요. 아이들이 어떻게 이 책을 소개하였는지,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잘 적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만든 카드 뉴스를 하나하나씩 확인하면서 보면서 교과 세특을 써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 세특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수행평가나 다른 교내 행사랑도 충분히 연결할 수 있는 활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정말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수업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꼭 한번 수업에서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걸 위한 이제 준비, 교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제 첫 번째로는 수업 일정을 이제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학사 일정에 따라서 어떤 학교들은 뭐 3분의 1 등교만 하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3분의 2 등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소규모 학교는 또 그냥 전면 등교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학사 일정을 잘 고려하셔서 이제 어느 때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고 어느 때 원격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그거에 따라서 내가 차시별로 등교 수업을 1차시나 뭐 2에서 8차시는 내가 등교 수업 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때 각각 이제 반별로 이제 차시별 수업 일정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셀표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뭐 4반은 뭐 몇 월 며칠 원격 수업 또는 뭐 등교 수업 뭐 1차식 뭐 이런 식으로 차시별 수업 일정을 이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좀 플랜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 계획하는 게 제일 첫 번째일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수업의 큰 흐름에서 이제 2하고 8자시는 등교 수업을 좀 권장을 해요. 아이들이 직접 책을 가지고서 읽는 걸 좀 확인하고 또 그런 상황을 또 아이들에게 좀 제공해줘야 아이들이 좀 진지하게 책을 읽고 또 독서일지도 성실하게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등교 수업이 아니더라도 이제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은 이 7시간 동안 아이들이 책을 읽는데 예를 들면은 뭐 3시간은 등교 수업하고 그리고 뭐 4시간은 원격 수업하고 이러면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앞에서는 원격 수업을 했기 때문에 독서일지를 뭐 구글 설문지 이런 원격 수업 도구들을 통해서 받았는데 이제 뒷부분에서는 등교 수업을 해서 뭐 활동지로 독서일지를 받으면은 조금 이제 나중에 카드뉴스 원고 만들 때 아이들이나 교사나 이전에 이제 썼었던 독서일지를 참고하는 게 쉽진 않죠. 쉽진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9에서 12차 시는 원격 수업을 좀 권장해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직접 이제 카드뉴스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보다는 그래도 집에서 이러한 컴퓨터나 좀 스마트폰으로 작업을 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원격 수업을 권장하는데 뭐 등교 수업이더라도 컴퓨터실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네, 그래도 뭐 이렇게 또 대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 13차 시는 13차 시도 원격 수업을 좀 권장해요. 네, 이유는 패들렛에서 좀 자유롭게 아이들이 좀 동료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등교 수업이더라도 요새 그 교육청 사업으로 인해서 모든 학교요, 모든 교실에 이제 와이파이 설치를 어느 정도 끝냈잖아요. 그래서 뭐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고 이렇게 활동을 직접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부분들은 또 학교 안에서 교육 여건에 따라 잘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활동지를 준비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활동지 이 양식만 준비해놔도 선생님 입장에서, 교사 입장에서는 이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이 두렵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블렌디드여서 이제 원격 수업을 할 때에도 사실은 이제 가지고 있는 활동지를, 디지털 문서화 하는 것일 뿐이지, 뭔가를 또 뭐 엄청 새롭게 만들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이 활동지 양식을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일단은 책 선정 기준과 관련된 활동지가 또 필요할 것 같고, 안내지죠, 안내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추천도서 목록이 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독서일지 양식도 좀 필요하고, 카드 뉴스를 만들 때 쓸 원고 양식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자기평가 양식도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섯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교사는 천하무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제가 조금 팁을 드리자면은 추천 도서 목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그 전국 국어 교사 모임에 물고방을 참고하시면은 물고방 참고 도서가 나와 있어요. 이 물고방 참고 도서를 추천하는 이유는 이제 학년별로 아이들이 읽기 좋은 책을 또 이제 분류하고 있고, 또 분야별로도 또 분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간단하게 또 도서 내용도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사가 이 추천 도서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어보지 않더라도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조금 더 적합한 도서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책 선정 기준이랑 독서일지 양식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송승훈 선생님 외에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쓰신 이제 한 학기 한 권 읽기라는 책을 좀 참고했어요. 거기 보면은 그 흐름이라든지 수업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필요한 어떤 활동지 양식 이런 것들도 되게 상세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참고했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위에 있는 부분들이 다 이제 나는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부족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활동지 양식을 공유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아이스톡에서 인천 청남중 방기란을 검색하셔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했었던 내용들을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생님들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